자, 이번 시간 육면체, 그 다음에 정육면체였죠. 정육면체, 그 다음 직육면체에 이어서 원기둥 그리고 있는데, 지금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원기둥인데 왜 육면체를 그리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하도형, 기초, 입체도형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육면체, 원기둥, 원불구 4개가 있을 때, 원기둥은 육면체를 이제 도자기 도예하듯이 둥글게 깎아서 육면체에서 원기둥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타원을 바로 그리고 원기둥의 옆면을 그리고 아래 타원을 그리고 해서 원기둥을 바로 그릴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원기둥을 그리려면 사실은 육면체부터 그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육면체 형태 자체가 틀리게 되면 그 안에 원기둥을 맞춰서 그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원기둥이 나올 수 없겠죠. 제대로 된 육면체를 원기둥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려면은 윗면과 옆면이 90도로 잘 서로 다 직각으로 붙어있는 직육면체를 잘 그려야지만, 원기둥도 윗타원이 옆면이랑 비스듬하게, 옆에서 봤을 때 비스듬하게 잘려있는 원기둥이 아니라 옆면과 아래 타원, 위 타원이 90도로 붙어있는 원기둥을 잘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기하도형을 제대로 그리려면은 지금 교재에서 설명된 것 이외에 더 많은 좀 수학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뭐 타원의 장축, 단축이라고 하는데, 타원의 중심을 지나고 가장자리에 맞닿아 있는 많은 선들 중에서 평면에서 볼 때 제일 눈으로 봤을 때 긴 선, 그러니까 위에 원기둥의 그 형태 보조 설명이 되어 있는 그림 있죠? 그 그림에서 지금 교재 위에 보조선으로 그려져 있는 원기둥에서는 교재의 가로 방향이랑 평행하게 되어 있는 그 긴 선이 타원의 장축인데, 그 장축이 원기둥의 중심축, 그러니까 원기둥의 높이의 가운데 보조선과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수직으로 맞닿아 있어야 윗면의 타원이 원기둥 전체의 옆면에 제대로 된 타원 뚜껑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선생님들이 좀 그리는 것들을 시범을 하면서 그림으로 같이 설명이 좀 돼야지, 자세히 학원에서 배워야지 좀 자세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으로 하기에 한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둠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이제 그림자 위치 잡을 때부터도 그 아래 원기둥에 있는 타원에 맞춰서 그림자를 연장해서 그려줬거든요.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어둠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원기둥의 어둠이 맨 끝에 맺힌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딱 저 정도에 맺혀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또 거리가 멀어지니까 톤이 살짝 더 빠지고,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 이제 제일 밝은 걸 1, 제일 어두운 걸 10이라고 했을 때 2, 1, 제일 밝은데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왔다가 10, 9, 8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면체 우리 공부할 때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둠부터 잡는 이유는 항상 물체의 제일 어두운 기준을, 어둠을 딱 찍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어둠을 기준으로 그 중간면이라든가 밝은 면을 어느 정도로 어둡혀서 그려야 될 것인가 기준이 딱 쓰기 때문에 그림을 또 빨리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밝은 면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특히 소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서 하는 소묘 같은 경우에는 어둠부터 빨리 찍는 게 요령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둠을 항상 그릴 때는 어둠이 생긴 것 반대편에는 그림자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물체의 어둠이랑 바닥의 그림자는 항상 친구예요. 둘 다 빛을 못 받는 불쌍한 두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생각을 해주고 동시에 그리는 버릇을 좀 들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기둥을 자세히 보면은 옆면을 봤을 때 어느 한 곳에 평면이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면이 돌아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광원에서 한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옆면이 아무리 둥글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빛을 받고 어느 부분부터는 서서히 빛을 안 받다가 어둠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둠이 갑자기 들어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물체에서 따라 내려와서 바닥과 만나는 부분이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예요. 네. 보면 어둠을 잡아가지고 다크 라인이 생겼는데 그 바닥에서 생기는 물체의 그림자랑 물체 위에 생기는 어둠이랑 어느 정도 일관된 통일된 빛의 방향성이 그림을 보는 사람한테 느껴져야 되는데 어둠은 저쪽에 있고 그림자의 방향이랑 그림자가 시작되는 위치는 물체의 다크라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본인이 그냥 느낌적으로 아무데나 그려주는 그런 실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선이 있다 그러면 그 선을 원기둥의 옆면이랑 쭉 바닥과 만나는 선까지 따라 내려와서 그 지점부터 그림자가 생긴다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원기둥 지금 톤 깔고 있는데 처음에 깔 때 이제 짧은 선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지금 보면 스케치볼 계속 돌려서 하고 있잖아요. 긴 방향 그 선대로 긴 선을 그어주면서 톤을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짧은 선으로 시작하면 되게 나중에 겹쳐졌을 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일어나서 긴 선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아래로 물체가 길고 화지의 수직 방향으로 일단 톤을 다 넣어주고 수직 방향으로 나와준 이후에 시선에 가까운 부분이라던가 바닥과 만나는 부분 이런 데에서 이제 둥글게 처리를 할 때 면을 처리를 할 때 처음부터 톤을 넣을 때 위아래 방향으로 지금 위아래 방향이 길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이 아니라 그와 반대 방향 그 수직 방향으로 손을 넣어주게 되면은 불리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림을 그리는 거를 보면 지금은 여러 방향으로 잔선을 넣어주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는 이제 원기둥이 긴 면을 따라서 선을 길게 쓰면서 그 선이 일단 지배적으로 나와준 이후에 선 방향을 바꾸고 화지를 돌려가면서 짧은 선을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밀도도 쌓아주고 좀 너무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결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항상 이런 것들을 직접 그려보고 그리는 거를 봤을 때도 느끼지만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실물보다 단순 기하 대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그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기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초 네. 부분이 제일.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기하 도형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탄탄하게 네. 꼭 흡수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 안 나온다고 전혀 또 속상해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오히려 콜라 캔이라던가 포카리스웨트 캔이라던가 이런 실물을 그리면 위에 글씨도 있고 그리고 질감도 뭐 금속이고 알루미늄이고 하기 때문에 톤이 조금 어긋나거나 뭐 어색해 보여도 그 위에 질감 처리를 해가지고 지우개질도 하고 글씨도 써놓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는 거는 더 복잡하지만 위에 뭔가 묘사할 거리가 있다면은 그게 커버가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기본 기하 도형을 이렇게 제대로 원리에 맞게 어색해 보이지 않게 그리는 게 상당히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따라 그리는데 왜 나는 기본도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이 충분히
어려운 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개질을 할 때 여기 A4 용지 대고 자처럼 지우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대용으로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형태가 중간에 틀리면 고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